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근처의 한 카페. 주말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상 그녀를 민서라고 부르겠습니다. 32살 IT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 손이 자연스럽게 아랫배에 얹어져 있었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녀는 임신 6주차였으니까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일주일 전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은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매일 아침 몰래 챙겨 먹는 엽산제는 화장대 서랍 제일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남자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준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6살 건축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그는 깔끔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준혁을 만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났죠. 첫 만남부터 준혁은 완벽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켰고 대화할 때 눈을 바라봐 주었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 때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했다가 한 다발 사왔고 세 번째 데이트 때는 그녀가 먹고 싶다고 했던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완벽한 남자친구였죠. 민서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민서야. 준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 요즘 정말 많이 생각했어.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떨까?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결혼 말이야. 우리 이제 진짜 가정을 만들어 보자. 난 내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 순간, 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오빠, 사실 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입덧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서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온 민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복도를 걸어 자리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를 자세히 보니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 남자랑 같이 온 거 맞죠? 창가에 앉아 있는 검은 코트 입은 남자요. 여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네, 그런데요. 여자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후 민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이 너무 강해서 민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 결혼 5번 했어요.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5번? 그게 무슨? 전부 폭력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다정하죠. 완벽한 남자친구처럼 굴어요. 꽃도 사주고 프러포즈도 로맨틱하게 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니, 정확히는 임신하고 나면 돌변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민서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여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마 당신도?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판결문이에요. 김준혁 76년생 맞죠? 맞았습니다.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과자예요.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법원 판결문 확인하세요. 이 한마디 남기고 여성을 급히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서는 멍한 상태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어디 안 좋아?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하얘. 병원 가볼까? 괜찮아, 정말.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그 여자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5번의 결혼, 전과자, 폭행, 임신하면 돌변한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걸까? 혹시 준혁의 전 부인 중 하나가 복수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일까?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떨리는 손, 그 두려움 가득한 표정, 그 절박함 전부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민사소송 검색, 이름 김준혁, 생년월일 1976년생. 검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 이혼 조정 신청 원고 박사유 폭행, 상해 벌금 1,000만 원. 2017년 이혼 판결 원고 최사유 가정폭력, 협박 벌금 2천만 원. 2019년 이혼 조정 원고 정사유 폭행, 감금 집행유예. 2021년 이혼 판결 원고 강사유 상해, 위협징역 6개월. 2023년 이혼 조정 원고 이사유 스토킹 흉기 폭행 징역 2년. 5건. 정확히 5건의 이혼 기록. 민서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준혁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자려고. 하지만 준혁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집 앞까지 찾아오기. 민서야,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지 말고. 나 정말 너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날 밤 민서는 마지못해 준혁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준혁이 깊이 잠든 사이 그녀는 그의 서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재는 어두웠습니다. 민서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면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문구류와 명함들.
두 번째 서랍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화장대에서 가져온 핀셋으로 자물쇠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민서는 발견했습니다. 파일 하나. 이혼 판결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 이혼 판결. 피고 김준혁 폭행 상해. 원고 박지현. 원고 측 진술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초기에는 다정했으나 원고가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태도가 급변하였습니다. 외출을 금지하고 핸드폰을 검사하며 친구들과의 만남을 차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임신 5개월 때 계단에서 밀어 유산을 유도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판결문, 세 번째 판결문, 네 번째 판결문, 다섯 번째 판결문.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임신, 통제, 흉기, 폭력, 그리고 비극. 그리고 파일 제일 밑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여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멍든 얼굴,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은 너무 끔찍해서 민서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땅에 묻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경기도 오산. 그리고 그 옆에 메모. 네 번째. 처리 완료.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것. 민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서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완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는 척만 했던 것처럼. 오빠, 내 서랍을 왜 뒤져? 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나 그게 내가 날 믿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시험해봤지. 과연 내가 내 물건을 뒤질까? 준혁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다 똑같았어. 처음엔 날 사랑한다고 했지. 근데 다들 배신했어. 내 뒤를 캐고 날 의심하고 도망가려고 했어.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망치. 크고 무거운 망치.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민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이미 책장에 닿아 있었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결국 다 똑같아. 오빠 잘못했어. 나나 그냥. 할 말 있어? 마지막으로.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배를 감쌌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말이 나온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신? 정말? 응, 6주 차야. 오빠 아기야. 준혁은 망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있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살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동안 너무 많이 배신당해서 정신이 없었어.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만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나도 어쩔 제시도 지게 속 수가 없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우리 이제 병원 가자. 같이 상담 받아보자. 정말?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응. 우리 아기 위해서라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줄게.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혁은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준혁은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아침마다 영양식을 준비해주고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고 태교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서야, 회사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하지만 나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기 생각해봐. 내 커리어보다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하지 않아? 민서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당분간 자제해.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임산부는 면역력이 약하잖아. 하지만 내가 다 너랑 아기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민서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핸드폰은 준혁이 매일 검사했습니다. 문자 내역, 통화 기록, SNS 메시지까지 전부. 이 남자 누구야? 회사 동료였어. 이제 퇴사했으니까 연락 끊을게. 이 여자는? 대학 친구. 별로 안 친해. 하나씩 민서의 인간관계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서가 몰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려던 순간 준혁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탁. 준혁의 손이 민서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민서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싸 안으며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밖에 연락하지 말라고. 오빠 미안해. 넌 이제 내 거야. 우리 아기 엄마라고.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준혁은 민서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다른 년들도 도망가려고 했지. 근데 다 실패했어. 너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 민서는 욕실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차가운 타일 바닥.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잘못 선택했어. 미안해. 3일 후 민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준혁이 급한 미팅 때문에 외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2시간이면 돌아올게. 절대 나가지 마. 알았지? 응. 하지만 준혁은 5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미팅 취소됐어. 그래서 빨리 왔지. 준혁은 그녀에게 다가와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뭐 했어? TV 봤어. 준혁은 천천히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만졌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 준혁은 노트북의 최근 사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5분 전에 켰잖아. 뭘 봤어? 오빠 나. 뭘 봤냐고. 탁, 탁, 탁. 준혁의 주먹이 민서를 향했습니다. 얼굴, 어깨, 그리고 배. 안 돼. 민서는 배를 보호하려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인연이 내 컴퓨터를 뒤졌어? 내 개인정보를 봤다고. 오빠, 제발 아기만은. 아기? 그래, 아기 때문에 참았지. 근데 넌 날 배신했어. 준혁은 민서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민서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제발 병원 아기가.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아랫배가 아팠고 출혈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오빠. 제발. 닥쳐. 유산하면 다시 만들면 돼.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왼쪽 눈은 거의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착하게 있어. 그럼 때리지 않을게. 착하게. 마치 애완동물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메일 계정에는 여전히 준옥의 범죄 증거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연 발송 기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일주일 동안 이메일에 접속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경찰에 전송되도록. 그날 밤 준혁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자꾸 화가 나고 통제가 안 되고 나도 아파. 민서는 조심스럽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치료받자. 정말?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응. 우리 아기도 있잖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정말 고마워. 그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민서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준혁은 그녀의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미안해, 근데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질식하며 깨어났습니다. 조용히 해. 금방 끝날 거야. 오빠 제발. 민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이 침대 옆 협탁을 더듬었습니다. 스탠드. 무거운 금속 스탠드. 민서는 그것을 움켜쥐고 준혁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콱직. 준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은 목에서 떨어졌습니다. 인연이. 민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뛰어내려 문으로 달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디가? 절대 못 가.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 그리고 무거운 발소리. 민서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가파른 계단. 임신한 몸으로. 1계단, 2계단, 3계단. 그런데 그 순간 발이 헛디뎠습니다. 앗!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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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계단을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서! 준혁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아랫배의 따뜻한 감촉. 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익명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준혁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쿵광거리는 소리로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한 거였어요. 경찰은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준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경찰입니다.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넘어진 가구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 벽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계단에도 피가 흘러내린 흔적.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서도 준혁도 아무도. 경찰은 준혁의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끔찍한 진실들을 발견했습니다. 5명의 전 부인들에 관한 기록. 그중 1명의 시신 위치. 그리고 민서에 대한 계획. 경찰은 즉시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산 기슭. GPS 좌표를 따라. 그리고 정말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4번째 부인, 이혼 소송 중 실종되었던 여성. 준혁은 전국에 수배되었습니다. 살인, 감금, 폭행, 사체유기. 하지만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서 역시 마치 두 사람 모두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6개월 후 부산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 한 여성이 진통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의 목소리. 으아. 여성의 비명. 그리고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여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여성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왼쪽 눈 옆으로 길게. 팔에는 화상 자국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저 혼자예요. 이름은요? 김한희 박수현이요.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지으셨어요? 여성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이름이 희망이에요. 그날 밤, 여성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어디 가야 해요? 하지만 산후조리를.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여성은 아기를 안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 바닷가 근처 단독주택에서 한 여성이 아기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수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에서 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쇄살인범 김준혁 중국에서 체포. 여성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희망아. 우리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탈옥할 수도 있다는, 다시 자신을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녀는 매일 밤 문을 3번씩 확인했고 창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으며 비상 탈출 계획을 항상 머릿속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만약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